네,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또 우리가 소외해서는 안 될 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유진베스트 전덕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두산밥킷의 강세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현대건설기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른 분들과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산업군에 있는데 다른 실적이 나온 건지 두산밥켓의 실적도 점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두산밥켓 실적 잘 나왔죠.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8%, 80% 증가했고, 매출 비중을 보면은 나라로 따지면은 북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72.5%를 차지할 정도로 북미 쪽에서 매출이 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쪽에서 사이즈가 이제 커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의 무려 한 79.2%, 80%에 가까운 것이 이제 소형 장비인데, 소형 장비의 또 수요가 확대됐고, 또 뭐 농업 및 조경 장비 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른 부문에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21년에 인수한 기업 중에 이제 두산 산업차량이 있는데, 두산 지게차가 이제 사업부 분할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기계와 두산밥켓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산밥켓은 순이익이 이제 47%를 상회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 기계는 요게 이제 외환 관련 손익 때문에 295억 원의 좀 손실이 잡힌 게 좀 가장 크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산밥켓에 대해서 앞으로가 어떨까라고 좀 찾아보니 이제 동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건설기계를 팔기 위해선 무언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네옴시티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고, 러우 전쟁이 종전된다면은 재건 이야기도 있을 테고, 이번에 또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정부 측에서도 대규모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두산밥켓도 이로 인해 같이 좀 참여할까요? 그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참여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는 같이 이제 장비를 지급을 하겠다. 도움을 구호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약 12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정도, 12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게 재건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은 물론 시기가 같이 겹치면서 반등이 나온 부분들이 명확히 있기는 합니다. 또 특히나 영업이 이번에 1조까지 들어가면서 또 뉴스 나오기도 좀 좋은 멘트거든요. 그런 멘트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튀르키예, 터키 쪽에 대한 그런 재건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 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재건 쪽으로는 사실상 크게 뭔가 숫자가 시장에서 딱 나와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대감으로만 조금 많이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뭐 실질적인 숫자가 찍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뉴스 기사에도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다, 그리고 뭐 재건 쪽이 있으니 기대감이 좋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만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튀르키예 쪽에서 사실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지진세 쪽으로 어디에 썼는지, 또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행동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랑은 좀 다르게 가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9호 이상으로도 무언가 나와주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전부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나 그리고 이번 실적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좀 투자가 시세가 좀 몰렸던 게 아닌가, 그 정도로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타이틀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은 장대 양봉이 남아줄 테고,
뭐 피카운드 이야기가 나온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두산마켓은 약간 그 둘도 아닌 애매한 주가를 오늘장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략 좀 같이 세워보죠. 네,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망하는 걸 보면 매출은 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네, 그렇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좀 낮은 거죠. 그리고 또 캐터필러가 최근에 장기 이익률 전망을 하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 좀 이렇게 낮추는 게 좀 현실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 11월 30일 날 기관에 좀 블록딜 매매, 500만 주의 블록딜 매매가 있었는데 이게 500 이슈라는 거죠. 그때 주가가 한 14% 당일에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500 이슈가 아예 없는 거냐? 이 부분이 여전히 한 487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언젠가는 좀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은 좀 감안한다면은 좀 이렇게 뭐 상승할 때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을 출발로 저희가 기대감을 더 키우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의견.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밖에 일단 오늘의 실적,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은 좋았지만 여기에 따라갈 만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반등 시 비중 축소라는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경쟁 심화, 딥노이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현더위 덕분에 시간에도 자랑스럽게 리뷰했던 종목인데 딥노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AI라고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데 유독 딥노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한 그들만의 강점이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사실 시장에서 AI끼리도 파벌 아닌 좀 파벌이 생기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상장한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이버 클라우드 쪽으로 이대주주가 되면서 네이버 AI 쪽으로 좀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쪽에 또 연결된 애가 딥노이드나 와이드 플래닛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구글 쪽에서도 연결된 애들이 좀 약한 바드 쪽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지난 공개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 파벌끼리 약간 가다가 삼성전자 AI 반도체 쪽 커진다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에서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파벌 아닌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뒤에 누가 있느냐, 백이 누구냐, 투자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차별화 장세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쪽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과거에 알리바바랑 같이 의료용 AI 상용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과거에 이랬던 애니까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주들도 누구랑 손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한가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딥노이드의 뒤에는 알리바바 그리고 인텔이 있었기에 그 점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간밤에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네. 챗 GPT를 좀 견제하려고 구글도 서둘러 무언가를 내놓았는데 오히려 오답 논란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단순히 그냥 구글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으로 좀 연결해 보자면 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데 우리 AI들도 더 가겠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야 봐봐 구글도 그거 틀리는데 아직 시기상조야 라고 실망 쪽으로 돌아설까요? 아시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몰라요. 네.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그래, 성장성도 좋고 올해 안에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뭐 국내외 기업들이 정말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플과 또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 좀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이슈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은 좀 해보셨을 텐데 네, 이런 이슈가 좀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의료 이제 AI 쪽으로 이제 묶일 수 있는데 이제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뭐 르닛이나 뷰노나 JLK 등을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JLK는 오늘 또 뭐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밖에는 뭐 대부분의 AI 종목군들이 오늘 한 3~4% 이상 좀 하락하긴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뭐 아이크래프트나 뭐 린드만 아시아, KT알파, 영림원 소프트랩 등은 또 상승을 하면서, 그래 뭐 다 무너지진 않고 이렇게 요즘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종목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저도 맞아요. 이제 관심 종목에 계속 이제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한데,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울고 싶을 때 좀 뺨 맞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걸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못 팔아서 아쉬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쳐다만 봤던 분들에게는 요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AI라는 열풍이 이전에 메타버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메타버스 오른 거와 비교하면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도 참전을 해봐야 될까요? 전덕하 팀장은 챗 GPT 열풍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전에 이미 올라간 애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섹터가 새로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꿈과 희망에 가득 찬, 그리고 이미 주가가 크게 반영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차라리 오히려 다른 기업 쪽에서 투자를 했을 때 단기 시세 차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AI라는 이런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고 수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놀면은 결국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 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은 가지면서 거기서 조금 움직임을 보였던 애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에서 또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전략에 뭔가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요. 방향성은 맞을지언정 타이밍도 중요하니까요.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시죠. 네, 포켓몬빵 돌풍 효과에 SPC 삼립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원을 기록했대요. 단순히 그냥 이슈만 된 게 아니라 실제 매출단에도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포켓몬빵이 정말 오랫동안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요. 네, 진짜 오랫동안. 네. 그래서 지금 좀 인터넷을 좀 봐보면은 아직도, 네, 최근에도 뭐 포켓몬빵, 뭐 신상빵 득템했다고. 여전히요? 네네, 여전히.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뭐 마트에서 사진 찍어서 보면은, 그렇게나 많았어? 또 이렇게 뭐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12.5%, 네. 또 이제 순이익은 31.6% 상승하면서 순이익단이 좀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단 보면은 2021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로 올라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인 거죠. 작년에는 매출이 3조 원대로 돌파했고, 또 영업이익이 또 895억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좀 레벨업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어디서 또 매출이 좀 크게 늘었냐 하면 이제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푸드 부분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도 영향을 줬는데, 뭐 납품가 인상이라든가 가격 좀 올렸죠. 그리고 휴게소의 적자폭 축소 등이 수익성 개선된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유통 물류 부분 쪽은 또 외식 수요가 또 증가하고, 또 물류 시스템 효율화 작업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여러 부분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져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C 삼립이 사실 보면 주요 원재료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최근에 원재료가들이 좀 하락했고 이미 판매가를 올린 곳들이 많고, 그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는 온전히 제조사들, 판매사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식품 업종, 음식료 업종이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고 가격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익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맥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 10월 달에 800센트까지 찍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가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2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미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지금 물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전기료나 이제 가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아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식비거든요. 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식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소비 둔화 쪽으로 아니면은 소비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포켓몬빵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너무나도 큰 열풍이 불었었어요, 작년에. 네,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큰 열풍이 불었었고, 근데 다만 그 이후에 공장에서 이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조금은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이럴 때처럼 네. SPC 삼립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론이 형성되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미치면서 전년도처럼 크게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뉴스, 실적단의 뉴스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현재 3% 오르고 있긴 한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SPC 삼립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게 SPC 삼립뿐 아니라 다른 음식료주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원재료, 이제 뭐 높은 뭐 물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운임이나 인건비도 이제 좀 부담은 여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고점은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내려가는 게 점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좀 상반기에는 좀 비용 관련돼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오리온이나 뭐 농심이나 그래도 좀 한 12월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고 좀 최근에 뭐 한 달 이상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신다면 네. 좀 뭐 CJ 프레시 웨이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외식 시장이나 또 뭐 급식 수요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음식조 쪽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좀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는 뭐 CJ 프레시 웨이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전덕환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재료가가 하락하지만 판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는 수익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맥 가격만 지금 조금 빠지고 있지 사실상 옥수수나 밀, 대두 같은 애들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소맥 가격만 좀 급격하게 올랐다가 주춤한 수준이고 나머지 이제 옥수수, 대두, 밀 같은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제 굳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최근에 이런 간식 비용, 빵 사 먹는 베이커리류 이런 거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소비가 좀 위축된다면은 이 음식료 업종에 타격이 예상이 된다. 따라서 비중 축소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좀 만나봤고요.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